지구어 2, 아니 1이지. 지구어 1.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게. 자, 우리 퇴저감하고 있어. 퇴저감이라는 건 쌓인다는 거지. 근데 산소이 쌓일 때 쌓이기만 하면 암석이 되는 게 아니라 쌓인 다음에 눌러지고 눌러진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 교결물이라는 아이가 붙인다고 했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했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고. 자, 그래서 풍화라는 건 물과 바람에 의해 깎이는 거 말해. 그게 큰 규모로 일어나면 침식이야. 그런 아이들이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운반되고 그런 아이들이 쌓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성작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게. 속성작용은 두 개가 있나 봐. 첫 번째는 다짐작용이야. 두 번째는 교결작용이야. 압축이란 말은 안 써도 돼. 나 예전에 고등학생 때 썼던 말이고 좀 옛날 책에는 좀 나와 있어. 근데 압축이나 뭐 다짐이나 뭐 다 이해하잖아. 무슨 말인지. 자, 화성암은 불에 의해 생성되는 거야. 변성암은 변에서 생성되는 거야. 퇴적암의 예전 이름이 수성암이야. 물에 의해 생성되는 거야. 결국은 물이 꼭 있어야 돼. 물에 포함되어 있는 뭐 석회질 물질이나 철질 물질이나 규산염 물질들이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수성암이라고 예전에 했었어. 결국 퇴적암은 물이 꼭 있어야 돼. 자, 이런 쇠설물 입자들이 있어. 입자들이 있었는데 물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하얀 공간, 공극이라고 해. 비어있는 공간을 말해. 퇴적암에서는 공극이라고 화성암에서는 기공이라고 그래. 마그마가 점점 식어가면서 마그마 내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들이 못 나가고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있는 걸 말하지. 대표적인 게 거시기잖아. 현무암에 보면 기공 겁나 많잖아. 현무암에 있는 그 구멍들 공극이라 하지 않아. 공극은 퇴적암에서만 쓰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짐작용을 받게 된 위에서 눌러줘. 위에서 눌러주는 물질들은 뭘까? 또 다른 퇴적물일 거야. 퇴적물이 꾹꾹 눌러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 하얀색 부분, 공극들이 사라지겠지. 사라진다면 공극이 감소하는 거고, 감소하면서 퇴적물이 점점 치밀해질 거야. 같은 부피 속에 돌멩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눌러주니까 밀도가 증가하겠네. 그럼 단순히 그냥 좀 무거워질 뿐이지. 근데 그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던 교결물들이 있어. 교결물이라면 탄산칼슘, CaCO3나 산화철, Fe2O3, 아니 Fe2 플러스 이온이지. 철 이온들이나 규산염 광물들. 그러니까 규산염 물질이라고 해서 SiO2 이런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이 끈적끈적하게 주변 물질을 이제 붙이면서 굳어져 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철분이라는 거 Fe2 플러스지, 석회물질 CaCO3, 규질 SiO2나 SiO4 플러스, 아니 4 마이너스를 얘기해. 공극을 채우면서 접촉된다. 자, 그래서 쇠설성이란 건 분쇄되어 가루가 되었겠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거기에 자갈이 제일 크냐, 여가 모래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입자가 모래냐. 3. 자갈, 역자, 모래, 사자, 점토, 니자야. 그래서 이암이라 해서 하나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 쉐일과 이암은 입자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입자의 크기 똑같은데 쉐일은 그 입자들이 색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 검은색도 띠고 뭐 회색도 띠고 흰색도 띠어. 그런 아이들이 쌓이면서 층을 만든 것들을 우리는 쉐일이라고 부르고, 이암은 층이 없어. 그냥 흰색 혹은 회색이 쌓이는 걸 말을 해. 화산재가 쌓이면 뭐 응이암이 된다. 응은 응집돼 있다. 회가 가루 회자야. 얘들부터 볼게. 얘들은 쇠설성, 얼마나 풍화 침식을 당해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2mm 이상이다. 자갈, 역자. 그 자갈이 각이 져 있으면 각여감에서 각여감이라 하고,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3이야. 실크함은 우리 수준에서는 안 해도 돼. 넘어가게. 다음에 3보다 조금 더 작은 256분의 1mm부터 작은 아이들을 점토 니자를 써서 2야. 얘들이 좀 층이 보인다. 쉐일이라고 해. 다음에 우리 얘를 좀 기억해야 돼. 응해암은
화산재, 화산진이 쌓인 거야. 보니까 입자의 크기를 보면 진보다 재가 좀 더 크지. 그다음에 화산역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온 돌멩이들이지 지 마음대로 생겼어. 근데 겁나 크고 지 마음대로 생겼으면 화산 안 게. 화산탄은 고구마 모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고구마 생겼잖아. 방추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화산탄이라 그래.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응해암이야. 왜냐면 응해암이란 건 결국 화산이 분출하면서 나온 화산재와 화산진이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산 분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 다음에 이제 뭐 화학적 퇴적암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어. 아까 봤던 교결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탄산칼슘이나 규질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외에도 소금 같은 물질, 염화나트륨, 석고 같은 물질 이 아이들이 응해암되어 있네. 지워라. 석고. 이런 아이들이 원래는 잘 녹아 있었는데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과포화 되니까 가루 형태로 석출이 되겠지. 석출이 되면서 쌓이고 교결되고 교결돼서 탄산칼슘이 모이면 석회암. 가끔 근데 어디만 가면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요 석회암은 돌멩이의 이름이야. 석이라는 경우가 있어. 석회석. 석이라는 건 광물에 붙이는 이름이거든. 근데 석회암은 광물명은 탄산칼슘. 그러니까 방의 석이야. 그래서 석회석이라는 건 틀려. 그런 말은 없어. 과학적으로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좀 어디 막 인테리어 같은데 인테리어 업체 같은 데 가보면 아 이건 석회석이에요 라고 하거든. 그런 말은 없어. 그럼 내가 매번 고쳐리로 석회암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석회암이 아니라 석회석이에요. 그러면은 고쳐리고 싶은데 좀 그래. 어쨌든 석회석이란 말은 없어. 규질은 셔트. 변성함에서도 이 셔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퇴적함에서를 말하고 있어. 소금 모이면 암염. 얘 뭐니? 석고지. 석고 모이면 석고.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이 보면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지.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모이면 석탄. 그래서 산소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형태의 압력과 낮은 형태의 열을 가하면 석탄이 되는데 다음에 석회질 생물체 그러니까 조개나 뭐 이런 아이들이잖아. 조개나 누구니? 산호 이런 아이들은 껍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석회암이 될 거래. 규질 생물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방산충이라는 그런 바닷물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어. 이 아이들은 겉에 껍데기가 조개 같은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씹으면 이거 그 조개 껍질이다 이런 느낌이지만 얘는 좀 달라. 얘들은 SiO2로 되어 있어. 좀 더 딱딱해. 이런 아이들이 죽어서 쌓여서 되는 것들. 뭐 조개나 이런 아이들은 석회질이고 뭐 방산충이라고 해서도 있기도 해. 유공충이라 해가지고 또 있기도 해. 지금도 있어.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자 넘어가. 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 퇴적 구조야. 퇴적 구조 네 가지가 있어. 쌓일 때 생기는 어떤 특이한 형태를 우리는 퇴적 구조라고 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쌓일 때 어떤 방향으로 쌓이느냐,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위아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해. 점이라고 해서 점은 점점점점점 다른 놈들이 승리를 가지고 있다. 쌓인다는 이야기야. 점이 측리는 여기 보면 퇴적물의 침강 속도 차이라 써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심해적 평원이나 대륙대 깊은 호수에서 나타나. 왜 그런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바닷물 육지 대륙풍 대륙 사면 대륙대 여기 있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심해적 평원 여기가 지금 대륙붕이야. 이렇게가 대륙붕이야. 대륙붕에서 대륙 서면 내려오다가 대륙대가 되면 여기 정도 되면 여기는 좀 급한 경사면이지. 여긴 급한 경사면이야. 여기 완만한 경사면이야. 그러면 퇴적물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쌓일 거야. 이거 없이 대륙대가 없이 심해적 평원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대륙대,
심해적 평원이라면 이거 없이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여기 부분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같이 보면 돼. 퇴적물들이 우르르 쌓일 때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우리 저탕류라고 해. 저 가장 밑에 탁한 흐름이야. 밀도가 높은 그런 퇴적물들이 물과 섞이면서 바람을 섞이면서 밀도가 큰 게 우르르르 밑으로 쌓인 걸 저탕류라고 말이 왜 이렇게 엉키지? 저탕류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밑으로 침강을 할 거야. 갑작스럽게 내려올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아이의 밀도와 이 아이의 밀도는 달라. 무게도 달라. 근데 떨어뜨리면 같이 떨어지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밀도도 달라. 무게도 달라. 하지만 놓으면 같이 떨어지지. 얘는 중력에 낙하해서 그러잖아. 근데 바닷물에 들어갔어. 입자 큰 아이가 있어. 입자 작은 아이가 있어. 똑같은 성분이야. 그러면 얘가 더 빨리 떨어진대. 왜? 얘들은 떨어지면서 와류를 만들어.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아니, 물의 흐름을 만들어. 떨어지면서 위에 이런 흐름 만들어. 그럼 거기에 이런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먼저 쌓이겠지. 무게가 똑같아도. 침강 속도 그래서 얘가 빠른 거야. 그러면 여기 심해적 평원이나 대륙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입자가 큰 놈이 먼저 쌓이고 나중에 작은 놈 쌓이고 그 나중에 더 작은 놈 쌓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 쌓일 거야. 이게 하나의 층을 이루어. 이게 점이층리야. 그 위에 또 다음번 저탕류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점이층리 원, 점이추 이게 생기는 거지. 깊은 호수라고 되어 있는 건 깊은 호수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완만하다가 이런 식으로 깊어지겠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심해적 평원이나 대륙대에서 만들어지고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건 저기 마이산이라고 가봤니? 마이산에 가면 점이층리가 한 번씩 나타나. 그런 경우가 있어. 다음에 사층리야. 사층리에 사자 이거 얘기해야겠네. 근데 정상은 이게 지금 점이층리 하나야. 이게 점이층리 하나, 점이층리 2, yes, 3. 정상의 형태라면 밑에가 입자의 크기가 클 거야. 위에가 점점 작아지고 그 위에도 또 마찬가지일 거야. 역전되어 있다면 반대로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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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그럼 그려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상하 판단할 수가 있지.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위쪽. 상하 판단할 수 있지만 위에서 우르르 아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흐르는 방향은 알 수가 없어. 다음에 사층리야. 사층의 사자는 경사져 있다라는 뜻이야. 일정한 흐름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내용이야. 사막에 가본 적 있나? 사막 안 가봤니? 나도 안 가봤어.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그러면 모래가 생기겠지. 바람이 또 이렇게 싹 불어와. 그럼 모래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쌓일 거야. 또 바람이 불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쌓일 거야. 이게 이렇게 그냥 잘라봐봐. 이게 쌓였어. 그다음에 침전됐어. 아예 쌓인 다음에 속성적인 바다가 퇴장이 있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층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층리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해. 그러면 바람이 불었을 때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물이 흘렀을 때도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흘러가.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야. 이렇게 하천이 있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고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넘쳐 흘렀어. 그럼 이렇게 이런 사층이 옆으로 쌓일 수 있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좀 흔하지 않긴 한데 이런 경우 즉 물이나 바람이 일정한 흐름으로 계속 흘렀을 때 보통은 바람이야. 바람이나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사층리라고 하고 말했던 대로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래서 보통이 사막이야. 아주 가끔 하천에 나타나기도 해.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나타난다. 만약에 역전되었다면 위로 볼록한 형태로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층이고
여기가 2번 층이면 1번이 먼저 쌓이고 2번이 쌓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상하 판단을 할 수 있어. 흐름 방향도 알 수 있지. 얘 보면 아래로 볼록 할 때 이 방향으로 흐른 거잖아. 얘는 이 방향으로 흐른 거지. 알 수 있어. 세 번째, 연은이야. 연은은 우리 서해안에 진짜 많이 나타나. 동해안에는 잘 안 나타나. 연은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 너희 계약하더라 이제 곧. 서해안에 가보면 이런 거 보이니? 이런 거 이런 거? 바닷물이 이게 물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물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모래사장을 지나가야 돼. 모래사장에 이런 마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연흔이라 그래. 얘를 옆에서 잘라본 게 얘야. 이렇게 돼 있어. 얘를 이게 툭 잘라서 옆으로 확 이렇게 본 거지. 자, 이런 게 연흔이야.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잘 나타나. 동해안은 거의 안 나타나.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런 거야. 봐봐. 밑에 얕은 물밑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확확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 그럼 얘는 구르는 운동을 하거든. 구르는 운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 튜브 타봤니?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우리가 튜브를 타고 여기서 놓을 거야. 이렇게 튜브 타고 놀아.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갔다가 내가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으면 조금씩 해안가에 밀려오지만 먼 바다에 있어. 먼 바다에 해도 너무 물면 안 되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바다를 가게 되면 내 몸은 분명히 이렇게 위에 이렇게 움직이면 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먼 바다로 가지도 않아. 그거는 구르는 운동이라 해서 이렇게 계속 구르는 운동이 있게 돼. 그럼 밑바닥에서는 이 운동이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결국 밑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타원형 아니 되게 왕복 운동만 있게 돼. 그럼 여기 있는 퇴적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만 계속 하겠네. 퇴적물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겠지. 그런 걸 우리는 연은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리플이라고 그래. 리플 마크라고 해. 근데 이 리플 마크도 대칭이 있고 비대칭이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칭을 보고 있는 거야.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만 그래. 사막도 그러지. 그냥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 근데 거의 없어. 너희 써놓긴 하는데 거의 없다. 그냥 세모 정도만 표시해 놓을래? 대부분 얕은 물밑이야. 역전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상하 판단할 수 있지. 위로 뼈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위니까 흐름 방향할 수 있나? 얘들은 왔다 갔다 한 거잖아. 흐른 게 아니, 흘렀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니잖아. 알 수가 없고. 다음 건조 환경이야. 저기 논밭 갈라진 거 본 적 있니? 건조하면 논밭이 갈라지겠지. 위가 짜짜짝 갈라지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 짜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이걸 옆에서 본 게 이 그림이야. 그래서 얘들은 분명히 건조한 기후였겠다. 만약에 역전이 되었다 그러면 아래로 뼈쪽이 아니라 위로 뼈쪽한 이런 형태가 돼야지. 네, 그려 이건 너희가 알아서 얘를 반대로 그리면 돼. 그래서 역전된 거 알 수 있고 상하 판단은 역전된 거 알 수 있으니까 됐고 얘는 뭐 흐른 거 아니잖아. 건조한 기후만 알 수 있었다. 자, 이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진짜 복잡하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볼까? 내가 봐봐. 겁나 짜증나 이거. 저미층이 호수, 대륙대, 심해져. 이거 다 외울 거야? 다 외울 거야 이거? 해빈은 그냥 모래사장 생각하면 돼. 다 외울 거야 이거? 짤데기 없어. 봐봐. 이거 더 어려워. 손상지. 어이구야. 이거 언제 한대? 하지 마. 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 퇴적 지형이라는 게 있다. 육상에서는 이런 데에서 퇴적이 된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란 말이야. 대륙대와 심해져. 사층리는 사막. 연은은 대륙봉. 건열은 그냥 건조기후. 이 정도만 생각해. 하나하나 설명 다 해줄 수는 있어. 작년에 다 했는데 의미가 없어. 다 까먹어. 한번 해볼까? 점심시간 얘 호수, 깊은 호수 얘기하잖아. 사층리는 일정한 흐름으로 물이나 바람이 흘러가야 돼. 범람원은 아까 그랬듯이 물이 옆으로 넘쳐 흐르는 걸 말하잖아. 넘쳐 흐르면 일정한 흐름이잖아. 삼각주는 강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걸 말하잖아. 해빈 물이 이렇게 놓으면서 계속 새로운 모래 얹어 갈 거 아니야. 그런 걸 의미해.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중요해.
연운도 보면 연운도 보면 우리 저 호숫가에 가보면 호숫가는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하지. 그때 생기는 게 연운이니까. 호수가 말랐어? 건열. 범람원 말랐어? 범람원은 넘쳐 흐른 그 지형은 범람원이라 하잖아. 근데 얘가 말라. 건열 생겨야지. 자, 대신에 조금 생각할 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육상 환경이 있고 연안 환경이 있고 해양 환경이 있으면 육상을 여기 정도로 쭉 커서 이렇게 육상 환경 다음에 연안 환경 여기 육상이나 적어봐. 네, 적어 내가 육상 환경 여기가 연안 환경 여기가 심해 환경이야. 퇴적물들은 입자가 큰 상태에서 점점 이동하면서 입자가 작아질 거야. 그럼 여감은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육상 환경에서. 그것도 선상지 부분에서. 이제 막 풍화된 부분에서. 사암은 육상의 마지막 부분이나 뭐 연안 환경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해비는 보면 모래사장이잖아. 모래가 많잖아. 이암 그러니까 점토나 쉐일은 육상 환경 중에서 선상지에서 만들어질란가? 이제 막 풍화되고 있는데 안 만들어져. 그럼 결국 여기 대륙분 같은 데서 혹은 심해제 부분에서 이 암은 만들어질 거야. 물론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틀만 크게 잡으면 돼. 여감은 육상에서, 사암은 연안에서, 이암, 점토, 석회암은 해양에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물론 사암이 육상 환경에서 끝에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암도 뭐 해양 오기 전에 끝에 부분 여기 연안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네, 우리 큰 틀만 잡고 넘어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자, 한반도의 퇴적 환경에서 나와 있어. 우리 교과서, 우리 학습 나눠준 거에는 37쪽이야. 자,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고생대라 적을 거야. 여기를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중생대라 적고 여기를 신생대라 적을 거야. 우리 화성암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전역에서 중생대 화강암이었었고 신생대에서의 그런 현무암은 신생대에서의 현무암은 저기 울릉도나 독도나 뭐 백두산이나 철원이나 뭐 제주도 이런 거였었잖아. 퇴적암은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우리나라 고생대, 우리나라는 바다였어. 써있네 여기. 우리나라 고생대 바다였어. 바다다 보니까 입자가 작은 아이들만 쌓일 거야. 그래서 석회암, 쉐일. 그다음에 중생대야. 중생대는 우리나라 호수였어. 지금 바다였다가 육지로 돼가고 있어. 호수였어. 호수니까 입자가 좀 쉐일보다는 큰 놈들이 있겠지. 사암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여감도 있을 수 있어. 응. 여감, 사암, 여감, 사암, 여감, 사암, 사암. 쉐일이 있을 수 있지. 중요하지 않아. 호수 근처에 보면 입자가 좀 가는 아이들이 저기 거시기에 있어. 연안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건조해서 나가버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점토 같은 게 육지에도 있잖아. 그런 부분이 공룡들이 호수에 물 먹으러 왔다가 발 쿵 찍고 발자국 만들었어. 그 상태로 굳어서 돌멩이 돼. 그럼 이 쉐일에 공룡 발자국 찍혀 있는 거지. 됐어. 신생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해. 그래서 바다였다가 호수였다가 화산이 나와. 화산이다 보니까 응양이 있겠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근데 여기 화산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해양 생물들 살겠지. 조개와서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뭐 구문소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하지 마. 자, 태백시 강원도잖아. 우리나라 고생대는 다 강원도였어. 강원도는 다 고생대.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나 중학교 때 보면 이쪽으로 수학여행 가거든. 그러면은 요 고생대에 살던 해양생물 대표한 게 삼엽충이야. 삼엽충 화서 너무나 팔았어. 진짜 돌멩이 끼고 삼엽충 나왔어. 요즘은 가져가면 안 돼. 불법이야. 아이 아파라. 코가 아파. 다음 화성. 뭐 화성에서 공룡알 공룡뼈 화성 나온다.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이런 건 안 해도 돼. 다음에 고성구 덕명리 이런 데도 뭐 나온다.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 하다 보면 외워져.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이잖아. 부안과 진안. 마이산에는 특별하게 하나만 더 적어 놓을래? 여기에는 타포니 구조가 있어. 타포니. 한 개만 볼까? 이런 집채만한 바위들이 툭툭툭 빠져나간 지역이야. 그럼 여기에 바람이 싹 불잖아? 그러면 그 구멍이 빠져나간 공간에서 공기가 소용돌이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 휘파람 소리가 나. 타포니 구조라 그래.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게 한경면 어딘지도 모르잖아. 서귀포초 어딘지 모르잖아. 그냥 이런 데가 있었구나. 제주도네. 여기는 뭐 퇴적암 지형이 있네. 생각하면 돼. 문제 빨리 풀어보고 끝낼까? 문제 엄청 많을 텐데. 아이씨, 빨리. 자, 보자. 수능 문제 한번 볼까? 문제 너무 많으니까. 수능 문제가 없네. 그냥 풀자. 39번. 지질 잡사에서 촬영한 퇴적 구조와 관찰 결과이다. 건열 발견되네, 건열. 연은 있네. 사층리 있네. 형성 당시에 건조한 시기였다. 이거겠지. 그니까 건열 만들어졌겠지. 얕은 물밑이니까 연은이겠지. 사층리니까 지적인 단면에서 그러겠지. 위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건열은 위에서 보는 거야. 물론 옆에 잘라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사층리는 위에서 보면 몰라. 옆에서 툭 잘라놓고 보는 거지. 다음에 얘 볼까? 얘는 원래 위로 볼록 해야 되는 아래로 볼록 해야 되는 위로 볼록 하네. 역전됐나 봐. 얘는 건열인데 얘도 아래로 뾰족해야 되는데 바뀌어 있네. A가 가장 오래전에 아니라 C가 가장 오래전에 형성됐겠지? 역전됐으니까. B에서 퇴색 당시 유체 이동 방향 이 방향으로 이동 거잖아. 맞지? C가 형성되는 건조한 시기가 있었지? 건열이 있으니까 답이 4번이겠네. 얘 볼까? 자, 여감층을 이루는 자갈은 둥글고 크기가 같다. 둥근 거는 맞아. 근데 크기가 지금 맘대로지 않아? 틀렸네. 이런 걸 우리는 분급이 안 좋다. 분급이 좋지 않다라고 해. 자, 사암층에서 퇴적물 당시의 퇴적물 이동 방향. 사암층 여기 있네. 아래로 볼록 맞고 이렇게 이동한 거 알 수 있겠네. 쉐일층이 형성되면 물밭으로 노출되어서 건조해진 경우가 있었네. 이런 건열이 보이잖아. 맞네. 점이층리, 사층리, 건열이네. 가는 점이층이다. 맞아. 퇴적물 공급 방향, 아래로 볼록 이 방향이겠네. 역전된 지층이 발견된다. 역전 없는데? 틀렸네. 기억? 지금 건열인데 밑으로 뾰족하잖아. 다 똑같은 문제인데 수능 문제 있으면 하나 더 풀어보고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거 안 배운 법이 나오네. 다른 거 할까? 안 나오네. 그럼 뭐 이거 하나 할까? 제주도 소월봉 어딘지 몰라. 제주도 백령도 두무진 야 이건 좀 우리 수준이 아닌데 규암이라는 아이는 사암에서 규암으로 바뀌게 돼. 변성 작용 받으면 사암에서 바뀌어. 화산 세수이 쌓였다. 응해암이라 했잖아. 맞지? 연은이다. 요런 리플 마크가 이렇게 보이잖아. 맞네. 다음에 제주도는 신생대지. 근데 백령도에는 규암이니까 변성작용을 많이 받았을 거야. 우리나라 성캄브리아대야. 가는 나보다 틀렸네. 답이 기억 니은이겠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좀 해볼 거야. 안녕. 안녕. 안녕.